그런데 그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로밖에 나뉘어지지 않는다고요. 모든 곡선에 대한 접선의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접선 문제가 나오면, 한 개의 곡선에 대한 접선 문제가 나오면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돼. 자, 그래서 유형을 먼저 판단해 볼게요. 먼저 1번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가 나오죠. 두 번째 뭐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 세 번째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그럼 그거를 각각 그 유형마다 어떻게 문제를, 접선을 구하느냐, 그걸 여기서 따져보자는 얘기인데, 접점이 x1, y1으로 주어진 경우 뭘 구한다? 기울기를 구한다고 그랬죠. 기울기는 너무 쉬워요. y는 fx라는 곡선의 기울기는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미분해서 x좌표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f'x1이 기울기가 되고, 그때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쓰면 되죠? y는 기울기로 묶죠. f'x1으로 묶고 x 빼기 x1 더하기 y좌표가 fx1이라고 쓰면 되죠? 요게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y1을 말하겠지? 그럼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뭘 구한다고 돼 있어요? 접점을 구한다고 돼 있지. 접점을 구하는 방법은 미분해서 m이라고 둬. 주어진 기울기하고 같다고 둬요. 그러면 이거는 뭐의 방정식이죠? x의 방정식이지. 이 x의 방정식의 실근이 접점의 바로 뭐야? x좌표라고. 접점의 x좌표를 미분한 거에다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미분해서 기울기랑 같다고 두고서 그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접점의 x좌표다 이 말이야. 그럼 y좌표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접점을 구해서 직선의 방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 곡선 밖의 한 점 A, B에서 그은 접선. 그러니까 가령 그림하고 동시에 이해해 봅시다. 여기 y는 fx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근데 곡선 밖에 한 점 A, B가 있어요. 여기서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죠.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구해 나가야 되느냐? 좀 절차가 복잡해. 일단 접선의 문제가 기울기가 아니고 곡선 위에 점이 아니면 무조건 접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어디서 시작한다고? 근데 현재 접점이 뭔지 알아 몰라? 안 나와 있어요, 접점은. 그러면 접점을 t, ft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t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식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의 접선의 방식은 기울기가 뭡니까? f랑 t겠지. 네. 그럼 접선을 어떻게 써야 돼? y는 기울기 f랑 t로 묶고 x 빼기 t 더하기 ft로 쓰면 되겠죠. 그런데 쟤는 의무적으로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A, B에서 그었으니까 A, B를 지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x, y에다가 A, B를 대입한 거야. 그럼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B는 F' T에 괄호 A 빼기 T 더하기 FT. 얘는 이제 미지수가 뭐만 남은 거야? T만 남은 거야. 그래서 T의 방정식입니다. 이 T의 방식을 풀면 모든 게 다 해결되죠. 접점도 구해지고 기울기도 구해지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돼. 자, 이 접선의 방식이 조금 더 발전된 게 뭐냐면 공통접선의 문제야. 공통접선은 곡선이 몇 개 있을 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두 개 이상 있을 때. 두 개 이상의 함수 내지는 두 개 이상의 곡선에 대해서 공통된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공통접선의 유형을 먼저 또 확인해 줘야 되는데, 공통접선 두 곡선 y는 fx, y는 gx가 직접 접하는 경우하고, 아니면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가 접하지는 않지만 공통접선을 그을 수가 있을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하고 두 번째 유형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자, 첫 번째 유형 옆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을 접하게 그리세요. 이거는 f, 얘는 g라고 합시다. 두 곡선이 직접적으로 접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습니까? 이게 공통접선이지. 자, 두 번째 유형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두 번째 유형은요, F가 이렇게 그려질 때 직접 접하지는 않죠. G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칩시다. 그래도 공통접선은 그을 수 있죠. 어떤 식으로 그려집니까? 이런 식으로 공통접선을 그을 수 있지. 첫 번째 유형은 이거, 두 번째 유형은 이런 식으로 된 거라고.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1번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가 접할 때 공통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접점의 x 좌표를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현재 접점의 x 좌표가 뭔지 나와 있지 않죠. 여기를 뭐로 뒀어요? 알파로 뒀다고. 그러면 여기서 방정식을 두 개 만들 수 있어. 알파라는 x 값을 f에다가 대입한 거랑 g에다 대입한 y 값이 서로 어떻겠어요? 같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f 알파는 g 알파와 같다라 해서 1번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알파에서의 미분계수도 서로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f'x 구에서 알파 대입한 거랑 g'x 구에서 알파 대입한 값이 서로 같아서 결국은 방정식은 의무적으로 몇 개 만들어진다? 두 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지수는 최소 두 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야. 다음 두 번째 유형으로 봅시다. 두 번째 유형은 지금 접점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죠. 근데 공통접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야. 그러면 f에 대한 접점의 x 좌표를 알파라 하고 g에 대한 접점의 x 좌표를 베타라고 두고서 접선을 쓰는 거예요. 즉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곡선의 접점을 알파, f 알파, 베타, g 베타라고 두고 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쓰면, 자 먼저 요 점을 기준으로 쓰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기울기가 뭡니까? f 알파에 괄호 x 빼기 알파 한 다음에 더하기 f 알파 해줘야 되겠지. 그걸 괄호 풀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f 알파 x 빼기 알파 f 알파 더하기 f 알파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베타 g 베타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g 프라임 베타가 되겠죠? 그거에 x 빼기 베타 g 프라임 베타 더하기 g 베타로 쓸 수 있겠죠. 이해돼? 자, 그럼 결국은 앞에 있는 접선과 뒤에 있는 접선은 동일한 접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변의 식이 같다고 둘 수 있지. 항등식으로 연결할 때 기울기는 기울기끼리, y절편은 y절편끼리 같다고 둘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f 알파랑 g 베타가 같겠죠. 기울기끼리 비교하고 y절편끼리 비교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빼기 알파 f 알파 더하기 f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 g 베타 더하기 g 베타를 같다고 쓸 수 있겠죠.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역시 두 개 이상의 두 개의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함수의 증감과 극대극소. 증감이라는 말이 뭐예요? 증가 내지는 감소.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거는 원래 원시 함수 가지고서도 말할 수 있는데, 증가 감소의 판단은 도함수로 하는 게 너무너무 편안하죠. 왜 그러냐면 봐. 자, 증가하는 구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y값이 올라가는 경우죠.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에서의 공통점이 뭘까? 증가하는 구간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기울기는 변할지언정, 접선의 기울기는 변한다 하더라도 그거의 부호는 항상 뭐로 같아? 양이지. 그러니까 어떤 구간 AB에서 함수 F가 증가한다는 말은 그 구간에서 그의 도함수 F'X가 0 이상이 됨을 말하는 거라고요. 자, 어떤 구간 AB에서 감소할 때, 감소하는 구간에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일어나는 현상은 그 감소하는 구간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접선의 기울기는 하나같이 다 어때요? 음이 되죠. 그래서 이때 감소하는 구간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란 F'X의 부호가 0 이하라는 사실. 그런데 그 극점은 증가 또는 감소 구간에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기 네모가 빠졌어. 이렇게 써놓고요. 자, 함수의 극대 극소. 극대점의 정의는 왼쪽에서 증가하다가 오른쪽에서 감소로 변환되는 점을 말하지, 극소점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점. 자, 여기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한 점을 극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 점을 극소점으로 보면 되죠. 자, 극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자, 요와 같이 부드러운 극점은 접선을 그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이죠.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그어지지.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은 극점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뾰족한 점도 극점으로 인정할 수 있지. 뾰족한 점은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불능의 점을 또 의심해 봐야 돼요. 자,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일단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지. 그리고 다항함수는 극점을 가질 수 있는데 반드시 뾰족한 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f'x가 0인 점만 의심해 보면 되죠. 1차 함수는 어떤 도형이라고 우린 말하지? 직선이라고 말하죠. 직선에는 극점이 있어 없어? 없어. 자, 대수적으로 확인해 보면 가령 fx가 1차 함수 ax 더하기 b라고 써봅시다. 1차 함수면 a는 0이 아니겠지? 이때 미분해봐. 그럼 a만 남고 걔를 0으로 둔 방정식의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실근이 없지. 이 등식을 만족하지 못하잖아. a는 0이 아니니까. 그럼 극점이 없다고. 자, 2차 함수는 무조건 극점을 몇 개 가져? 한 개 가죠. 최고 차이 계수를 a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a가 양수면은 극대점 한 개를 가져, 극소점 한 개를 가져. 극소점 하나. a가 음이면 극대점 하나를 갖죠. 자, 확인해보자. gx를 2차 함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둡시다. 2차 함수라면 a가 0이 되지 않죠. 극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서 0으로 둬야 되지. 미분했더니 2ax 더하기 b 0으로 뒀어요. 이걸 만족하는 x가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여러분들이 1학년 때까지 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뭐라 해서 배웠지? 축이라고 해서, 대칭축이라고 해서 배웠지. 바로 여기서 극점을 갖는다고. 맞죠? 자, 세 번째 3차 함수. 3차 함수 미분해서 0으로 두면 몇 차 방식이 되죠? 2차 방식이 돼. 근데 2차 방정식은 실근을 최대 몇 개까지 가죠? 2개. 아니면 이중근, 실근 1개를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갖기도 하죠. 허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 f'x가 0이 되는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0이 되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몇 차 함수야? 도함수는 2차 함수지. 0이 되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a가 양이면 위에서만 나타나고 음이면 아래에서만 나타나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 값은 항상 0보다 크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원시함수는 항상 증가만 하고 있다는 얘기야. 원시함수 3차 곡선은 증가만 하고 있다는 말은 극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중근을 갖게 되면 극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기가 0이 되는 점이긴 하지만 왼쪽에서 부호가 플러스, 오른쪽에서도 부호가 플러스 아니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가 알파라고 해보자. 알파에서 3차 곡선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긴 해. 근데 그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통과하는 접선으로서 x축과 평행한 접선이 그려진다는 얘기다. 이건 극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극점을 갖는 경우는 미분해서 0으로 두는 2차 방정식이 어떤 실근을 가져야 돼?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만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러니까 미분해서 0으로 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클 때만 극점이 두 개 있다고. 자, fx가 b라 합시다. 그러면 도함수 이렇게 해서 0으로 뒀죠. 이 방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이 말은 이 좌변의 2차 곡선의 x축과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는 얘기 아니야? 알파 베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 이렇게 변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한다는 얘기는 알파에서 극대점을 갖게 아니면 극소점을 갖게? 극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베타로 내려오면 극소가 되는 거죠. 감소해서 증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왼쪽에서 극대점, 오른쪽에서 극소점을 갖죠.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왼쪽에서 극대, 오른쪽에서 극소를 갖고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전체적으로 내려와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서 극소, 오른쪽에서 극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의 위치를 바로 최고 차이 계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다시 미분에서 0으로 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점이 무조건 있다 없다. 없어서 0개. 4차 함수, 도함수를 0으로 두면 지금은 몇 차 방정식입니까? 3차 방정식이 되지 않아? 3차 방정식이 어떨 때 극점이 3개? 다 다른 실근일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극점을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4차 곡선은 극점을 2개 갖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점을 2개 갖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의 두 근을 갖잖아. 근데 알파는 무슨 근이야? 이중근이야. 이중근에서는 극점을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가져요. 그림을 그려볼게. 알파에서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왼쪽으로 충분히 변하면 어디로 가? 위로 가지. 짝수 제곱 1개 플러스로 무조건 변할 테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극소점을 가질래다 말고 다시 극대점을 갖는다는 뜻이야. 아까처럼 변곡점밖에 안 나타나. 그 다음 베타에서는 극소점을 갖는다는 얘기. 그러면 도함수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게? 도함수의 그림은 알파에서 이렇게 접하고 이중근을 갖고요. 베타에서 이렇게 통과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도함수의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봐봐. 여기 알파 좌우에서 부호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죠. 음에서 감소에서 감소. 베타에서만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점을 갖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F랑 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극점을 3개 갖는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도함수의 곡선은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제일 왼쪽부터 진행해보면 여기서 극대야 극소야? 극소. 감소해서 증가. 여기서는 극대, 여기서는 극소. 그러니까 극소, 극대, 극소의 순서로 극점을 갖고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반대로 극대, 극소, 극대의 순서로 극점을 갖습니다. F랑 X는 0이 하나의 실근, 한 개의 실근 또는 한 개의 실근과 이중근을 가질 때 그때는 무조건 극점이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요. 그렇다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은 전체적으로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극소점 한 개를 갖겠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 극대점을 가질 겁니다. 자, 최대 최소. 1번에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함수 y는 fx가 닫힌 구간 말하지 여기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그 함수는 그 준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a, b의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그려졌어요. 최대값 어디서 가져요? b에서 갖고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그래. 그런데 a, b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극대점에서 갔죠.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지금 수투에 나오는 최대 최소의 문제는 다 3차 이상의 최대 최소 문제야. 보통 대부분 90% 이상이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3차 이상의 최대 최소인데 변역이 있는 최대 최소의 문제는 무조건 그 변역 내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개형만 그리면 돼. 그래서 구간을 잘라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 최대 최소를 갖는 점은 어디서 갖느냐고요. 이 경우는 경계에서 최대 최소를 갖죠. 이 경우는 어디서 가져요? 극점에서 갖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갖는 점이 더 중요해. 경계 또는 극점에서 갖는다고요. 그래서 경계에서의 함수값과 극값을 구해서
제일 큰 값을 최대값,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인정하면 됩니다.